5. 동북공정 2002년 선정 연구과제의 성과 분석. 1. 동북변강연구 총서 9건 출간. 2002년 2월에 선정된 동북공정 연구과제는 앞에서 보았던 7월 장춘에서 열린 제2차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상 및 고구리 학술 토론회에서 중간 발표를 거쳐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보강하게 한 뒤 동북변강연구 총서로 출판되었다. 동북변강연구 총서는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계열연구 공정의 2대 연구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가운데서 기초연구 과제의 성과를 모아서 출판한 것이다. 전체 9건 가운데 2003년에 6건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모두 권위 있는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1. 호태왕비 1580년 주모. 2. 중국 동북변강연구. 3. 중국 동북 옛 민족발전사. 4.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속론. 5.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관계사. 6.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 문제 연구. 1. 호태왕비 1580년 추모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번호 3의 결과물이다. 2. 중국 동북변강연구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 가운데 논문 형식으로 제출된 성과물을 모아 논문집으로 낸 것이다. 3. 중국 동북 옛 민족발전사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번호 9의 결과물이다. 4.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속론은 동북공정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 위탁한 과제 45의 결과물이다. 5. 6은 러시아와 관계되는 과제다. 5. 중국 동북과 러시아 경제 관계사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번호 4의 결과물이고 6. 러시아 동부 이민 개발 문제 연구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번호 7의 결과물이다. 2. 동북공정 2002년 선정 과제 발표 논문집 중국 동북변강연구. 앞에서 본 2. 중국 동북변강연구에는 2002년 동북공정 선정 과제 가운데 논문 형식으로 제출된 논문에 실렸다. 책에서는 22편의 논문을 모두 5개의 연구 주제별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에서 22는 논문집에 실린 논문이고 논문 아래 1에서 27 같은 숫자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에 발표했던 2002년 선정과제 번호다. 1. 중국 강역 이론편. 1. 국경쟁의 해결 법리 원칙. 16. 국제법과 중조 국경 분쟁 문제. 2. 중국 변강 내지화 문제 연구. 2. 역대 변강 통치론. 3. 교의에서 도호까지 당대 동북 변경 민족관리기구 변천. 4. 당조 동북 기마 부주에 대한 통할 관계. 발해 정권의 기속 문제를 논함. 14. 동북 민족 구역 설치 연구. 5. 요조의 발해 이민 정책. 22. 발해 이민 통치와 귀속 연구. 6. 명나라 초 주원장의 철령 이북 옛 원나라 옛 강토 경영 심할. 명과 고리의 국경 교섭도 아울러 논함. 23. 청대 압록강 유역 봉금과 개발 연구. 3. 동북 변강 민족 문화편. 7. 고죽국 성론. 8. 조선의 기자릉과 당군릉. 9. 한족 문화가 만주 변경에서 변강 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역사작용. 10. 이 시대 사회 발전과 친화 만주 사회 구조의 변천. 26. 만주 변강 다민족의 문화 교류와 융합. 4. 고구리 역사편. 11. 고구리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12. 남북조 시기 고구리 왕국의 내외 정책. 13. 당의 고구리 정복 동기와 효과. 13. 간명 고구리사. 14. 신중국의 고구리 고고에서 얻은 몇 가지 수학에 대한 약술. 15. 고구리의 주요 유적과 분표. 16. 압록강 이남 보구리 산성의 분포와 그 방위체계. 24. 압록강 이남 고구리 유적 조사 연구. 5. 주변 지구와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과의 관계편. 17. 사만고. 18. 공엄진 위치 재고증에 관하여 어떤 한국학자의 관련 견해를 중심으로. 18. 삼국사기 주석 및 연구. 19. 종번 관계에서 공사와 무역, 청대 중조 조공 무역 연구. 20. 중일 만주철도 평행선 교섭에 대한 분석. 11. 민국 시기 동북지방정부 변경 통치 연구. 27. 만주국 시기 동북의 국경 충돌과 국경 교섭 연구. 22. 새로 발견한 일본의 중화 침략 범죄 증거. 건국신묘 터 발굴 및 천조 대신. 이상 2003년에 발표한 2002년 선정과제를 분석해보면 2002년에 선정한 27개 과제 가운데 1. 경철아 호태왕비 1580년 주모. 8. 위국충 발해국사. 3. 이덕산 중화인민공화국 동북 옛 민족발전사 같은 세 가지 주제가 동북 변강연구 총서로 출간되었다. 그 가운데 발해국사는 3년이나 늦게 출간되었으며 2002년 선정과제에서 비슷한 주제인 8. 주국침 발해사론도 발해국사로 통합되어 공동 저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4가지 선정과제가 3권의 책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논문으로 제출해서 중국 동북 변강 연구에 실린 과제는 10편이다. 대부분 제출했던 과제 이름과 달리 변경한 주제들이었고 저자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쓴 일도 있다. 보기를 들면 13. 손웅량, 간명 고구리사의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번역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실패하고 결국은 당의 고구리 정복 동기와 효과라는 전혀 다른 논문을 제출하였다. 앞에서 연구과제 진행 보고서에서 일부 문제도 존재한다. 보기를 들면 일부 개별적인 성과는 원래의 연구 계획과 매우 다르다. 또한 일부 개별 성과는 학술적인 질을 더 높여야 하며 일부 개별 성과의 최종 성과는 과제 관리 방법, 협약서, 편찬 및 조판 격식에 대한 통일 규범의 구체적인 요구를 잘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수준이 높지 않은 신청 과제는 중간 검사에서 탈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개 과제 가운데 논문으로 10과제, 책으로 4과제가 통과되었으므로 나머지 13과제는 탈락한 것이다. 이는 처음 실행하는 프로젝트에 갑자기 신청하면서 연구 수준이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중간 심사도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실린 11개의 과제는 7월에 있었던 중간 발표에서 우수한 논문이 더 뽑힌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02년도 동북공정 선정 과제의 22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친화 강역 이론 2편. 2. 역대 변강 통치편 4편. 3. 동북 변강 민족 문화편 4편. 4. 고구리 역사편 6편. 5. 주변 지구와 친화 동북과의 관계편 6편. 뜻밖의 고구리 역사 문제는 5분의 1도 안 된다. 한국 학계에서 동북공정을 고구리사 왜곡으로 범위를 너무 좁게 잘못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동북공정 1단계 역사 침탈의 완성.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 1. 2003년 동북공정 최대의 성과.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 동북공정 1단계에서 거둔 성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연구 속론을 출판한 것이다. 속론은 동북공정 실시를 주도하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연구원들이 맡은 위탁과제 5개 가운데 전문가위원회 주임인 마대정이 직접 주관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고구리 역사 침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역사 침탈 기간에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으로 1차 고구리사 침탈을 마친 뒤 이어서 속론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속론은 마대정이 주관하여 이대룡, 경철화, 권혁수, 화립이 집필하였는데 그 가운데 권혁수는 조선족 학자로 주로 남북한의 고구리 연구 경향을 썼고 화립은 일본의 고구리 연구 현황을 썼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 3명이 나누어 썼다. 마대정, 머리말, 연구편 2장, 꼬리말. 이대룡, 이론편, 역사편 상 1, 2, 3, 4장, 연구편 3장. 경철화, 역사편 상 5장, 역사편 하, 연구편 1장. 이하 그 내용을 간추려보고 그들이 고구리사를 어떻게 침탈해 갔는지 보기로 한다. 2. 마대정, 고구리 연구는 정치가 아닌 학술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의 머리말을 대신해서 쓴 고구리사 연구 문제에 대하여 다시 논한다는 13쪽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비판과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초기에 비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보기를 들어 한반도의 남북학계가 고구리사가 친화 고대 역사의 일부분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술적 규범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학술 교류와 논쟁을 전개해야 한다 라고 하며 학술 교류와 논쟁을 제안하고 있다. 2. 폐쇄적인 연구 경향을 벗어나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 방법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이나 도판 공개를 극히 꺼리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스스로 도록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것도 자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3. 사전과 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리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고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4. 이처럼 이미 고구리사에 대한 침탈을 마치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학술적 해결을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주축으로 정치적 1차 침탈을 마치고 대외적으로는 학술적 교류를 포장해 이미 훔쳐간 역사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교류와 논쟁을 제안한 것은 고구리 연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4년에 한국의 학술 교류를 요청한다. 한반도 남북 양국의 역사 문화 전통과 민족 감정을 존중하고 한반도 학계의 고구리사 연구가 우리나라 학계와는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남북학계에서 고구리사가 친화 고대 역사의 일부분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술적 규범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학술 교류와 논쟁을 전개해야 한다. 고구리사 문제에 있어 우리 학계와 한반도 남북학계의 엇갈린 주장과 논쟁은 학술과 역사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정치와는 피해야만 한다.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학술 연구와 정치 문제, 그리고 역사 연구와 현실 관계를 분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차분하게 연구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론들을 국제학계에 제공함으로써 고구리사 연구를 추진하고 심화시켜야 할 학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이대룡 고대 친화의 번속이론. 2년 전에 나온 총론에 비해서 송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역사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고구리사를 연구하는 분명한 잣대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것이다. 먼저 고대 친화의 번속이론을 만들고 그 번속이론을 바탕으로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1. 고대 친화의 번속이론. 고구리사가 친화의 역사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다. 소위 번속이론이란 이 세상 한가운데는 한족만 문명하게 살고 주변에는 모두 미개한 오랑캐들인데 이 오랑캐들은 중원의 한족에게 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화이 사상과는 달리 오랑캐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옛날에 화이 사상이 중앙과 주변을 차별하기 위해 존재하였다면 이번 화이 사상은 주변의 소수민족을 중화민족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옛날보다 매우 민주화된 사상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역사를 마구잡이로 삼키고 있어 당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자비함이 오히려 교묘하여 옛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는 몇백 년이라고 해도 좋고 몇천 년이라고 해도 좋다. 이 범위 안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친화 역사상의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수 민족들의 역사는 모두 친화의 역사이며 소수 민족과 연관된 주변 나라의 역사도 친화 역사가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 고구리의 귀속. 먼저 친화 역대 왕조의 고구리 귀속에서 고구리 연원을 은인, 즉 상인으로 보는 것은 지필자 경철하의 주장이 실린 것이고 결론은 고구리는 705년 동안 중원의 각 왕조의 번속국으로 모두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고 못을 박는다. 한편 고구리가 친화의 강역 형성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논조가 눈길을 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구리가 한쪽에서 땅을 나누어 차지하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친화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친화 변경의 역사는 분열, 통일, 재분열, 통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때 분열되었다 통일된 것이지 할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리가 가장 넓은 영토를 넓혔다고 자랑할 때 친화는 고구리가 친화의 영토를 넓혀주었다고 평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구리가 대동강으로 한강으로 내려갈수록 친화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친화가 고구리를 일방적으로 예속시킨 것이 아니라 고구리도 친화와 같은 인식이었다는 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그 예로 고구리인 스스로 한족의 선조 가운데 하나인 고양씨의 후손이라고 했다는 황당한 설을 주장한다. 그 증거로 고구리 출신인 북연의 모용꾼이 한 말을 이용하였는데 그렇다면 고씨의 본고장인 고구리에서는 왜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는지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4. 이대룡 경철화 역사편 상. 이 책을 기획할 단계부터 계획적이고 학문적인 저서를 내기보다는 역사 침탈에 적합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해온 기존 연구자들을 빼놓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을 진행했던 학자들을 동원해 책을 집필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기초적인 정리에 그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존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극히 소수의 제야 의견 같은 것을 과감하게 채용한 것도 있다.
고구리가 상나라의 후예라는 논리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한사군 연구. 한사군 연구는 고구리가 한사군 가운데 현도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해 결국은 고구리는 친하의 한나라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친하의 역사다라는 논리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현재 북한 지역도 한나라의 낭랑 땅이기 때문에 평양 지역 고구리도 바로 친하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한편 송론의 한사군 연구는 이대룡이라는 젊은 학자가 쓴 것으로 아주 기초적인 연구에 그쳐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연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2. 고대 친화 정권과 고구리의 상호 정책 연구. 이 장은 이대룡이 쓴 것인데 한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중원 왕조가 고구리에 대해 취한 정책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1. 양한 시기. 직접 관리하여 속박 통치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기. 2. 위진 남북조 시기. 속박 상태에서 실시한 서로 다른 정책의 시기. 3. 수당 시기. 다시 직접 관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로 당이 고구리를 멸망시킴으로 해서 비로소 친화 통일 대업을 완성하였다고 보았다. 이 장에서 지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구리는 705년간 계속 중원 왕조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아 신하로서 활동한 지방 정권이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3. 고구리와 중원 지역의 경제 문화 교류 연구. 고구리의 경제와 문화는 중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였고 그 결과 중화 문명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고구리의 독자적인 특성이나 발전을 전면 부정하는 논리 전개이다. 4. 고구리 활동 영역의 변천 연구. 우선 고구리 건국 초기의 활동 영역은 한나라 형토군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한나라 현도군과 추모가 세운 나라가 다르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 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구리 멸망 뒤 고구리인의 이동과 영토 변화에 대한 것이다. 또한 친하의 지방 정권인 고구리가 확장했던 한반도 북부의 땅을 어떻게 해서 빼앗겼는지를 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이미 몇몇 친화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옮긴 것이다. 5. 고구리 문화 연구. 그동안 자신이 썼던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중원의 선진적인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사회 경제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함과 동시에 스스로 민족 특색이 있는 문화를 창조하였다라는 것이 기본 관점이었다. 고구리 문화와 중원 문화의 상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기 자신에 대한 제사는 고구리인이 상나라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관련 있다라고 한 주장은 친화 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독단적인 주장으로 학자적인 양심을 의심하게 한다. 5. 경철화 역사편 하. 1. 구리고. 고구리, 구리, 고리가 같은 나라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다분히 고구리 이전 이미 구리라는 옛 고구리가 있어 고구리 건국을 200년 이상 끌어올린 북한의 학설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2. 고구리 건국 시기 고찰. 이 장을 쓴 목적은 마지막 절인 건국 전설에 나타난 한 문화의 본체에서 드러난다. 즉, 고구리의 건국 전설은 그 본원이 염항시족의 한 문화 계통에서 유래하였다라는 것이다. 곧 추모를 비롯한 왕족들만 부여해서 왔지 고구리족은 친하의 상나라 때부터 현지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여도 고구리와 마찬가지로 은상시족에서 나온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북방 홍산 문화는
상나라 이전의 문화로서 친화 고대 문명의 원류 가운데 하나이다. 북방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국가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많은 고구리사 전문가들 가운데 경철화를 송론의 저자로 뽑은 것은 국가기관이 바로 고구리 상인 후예설과 염황문화설을 선택한 것이다. 경철화는 2002년 중국 고구리사라는 저서를 냈는데 고구리 상인 후예설과 염황문화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설은 국가기관의 목적과 부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3. 고구리 왕들의 재위시기 고찰. 이 장은 북한에서 고구리 건국을 서기 전 277년으로 설정하며 광개토 태왕 이전에 5왕을 더 추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4. 고구리의 국가부흥 활동 고찰. 고구리가 멸망한 뒤 많은 국가부흥 활동이 있었고 결국은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진다는 남북한의 연구에 대한 반론이다. 5. 고구리 오부에 대한 고찰. 지은이는 고구리 오부의 형성을 고구리 건국 이전인 서기 전 2세기 말쯤, 즉 한무제가 현토군에 고구리현을 설치한 시기다라고 보았다. 결국은 한나라의 영향 덕분에 고구리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 경철화, 마대정, 이대룡, 연구편. 1. 고구리 고고연구평론. 한중일 삼국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2. 중국 학자들의 고구리 귀속 연구 분석. 2000년까지의 귀속 문제에 대한 종합은 이미 총론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2000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3. 고구리 귀속 연구는 여전히 심화가 필요. 이 장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고조선에 관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고조선도 친화의 역사라는 것이다. 4. 강역이론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강역이론이란 소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핵심이다. 이 책에서는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3단계로 정리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종번관계와 기미정책에 관한 이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대룡. 고구리와 조선반도 고리는 다른 나라이다. 친화의 정사도 잘못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고구리와 고리를 차별화하여 고구리는 친화사이고 고리는 한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대에서 명나라까지의 정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구리 당시 장수왕 이후에는 255년간이나 나라 이름을 고리로 불렀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앞에 고리를 고씨고리, 뒤에 고리를 왕씨고리라고 부른다. 바로 이 두 고리 사이의 계승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문제는 구호대사, 신호대사, 송사, 요사, 금사, 원사, 명사에서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정사를 그대로 인정하면 고구리사가 한국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사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의 고구리사 연구를 비학술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야말로 비학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만주 삼성이 함께 참여하여 고구리사에 대한 역사 침탈은 1차적으로 한단락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그렇게 침탈한 역사를 자기 것으로 기정사실로 만드는데 모든 국력을 쏟게 된다.